네, 안녕하세요. 오늘 패션 업종의 SNS 광고 관련 교육을 진행하게 된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 박재현입니다. 올해 겨울이 예년보다 따뜻해서 겨울 패션 시장이 주춤했는데요. 그런 만큼 남은 겨울 시즌에 집중한 판매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패션업계의 핵심 광고 매체 SNS,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를 집행하기 전 왜 패션 업종은 SNS 광고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모두가 하는 광고니까 집행한다고 하시면 목표하신 KPI를 달성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SNS 광고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로 첫 번째는 고객 참여입니다. SNS 광고 내에서의 고객 참여란 광고에 노출된 유저들의 좋아요, 댓글, 공유 등을 통해 광고 및 홈페이지가 확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이럴의 확산이라고 봐도 무관한 SNS의 장점 첫 번째, 바로 고객 참여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SNS 장점은 다양한 형태의 소재를 활용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다른 어떤 DA 매체보다 소재의 종류를 다양하게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과 이미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활용 가능한 장점을 살려 패션업계 종사자분들이 광고를 많이 집행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패션 업종은 특히 내가 입었을 때 어울릴까라는 궁금증을 광고에서 해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해당 장점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점은 정밀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SNS 타겟팅은 다른 업종에서도 주목하는 장점입니다. 이는 패션업계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패션에 관심 있는 고객, 자기 관리에 관심 있는 고객, 연령, 성별과 같은 인구 통계적 정보, 이 모든 것을 타겟팅 가능한 이유는 바로 SNS가 로그인 기반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장점을 살린 SNS 광고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할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SNS 광고를 이미 집행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집행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광고를 집행하기 전 시장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업체별로 다른 접근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나의 업체는 어떤 마케팅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업체의 브랜딩의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무인지, 보조인지, 비보조인지 최초상기로 나누어서 브랜딩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각 단계별 다르게 구사해야 하는 마케팅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인지 단계에 속한 업체의 경우 브랜딩을 진행해야 합니다. SNS에서 브랜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트래픽 캠페인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트래픽 캠페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는 간단하게 전단지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기면 근처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뿌리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트래픽 캠페인은 우리 제품 및 서비스에 관심 있는 고객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여 브랜드를 알리는 광고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해당 캠페인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수 확보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진행하는 이유는 다음 단계에 진행할 리타겟팅을 준비하기 위함인데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나의 홈페이지에 방문을 했는지, 누가 나의 컨텐츠를 봤는지, 누가 나의 제품을 구매했는지, 이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설정해서 모수를 분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타겟팅 및 전환 캠페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서 브랜드가 보조인지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확보된 모수를 바탕으로 리타겟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관심사 타겟팅을 통해 의류에 관심 있는 고객들을 타겟팅 가능하며 180일 이내에 구매한 경험이 있는 고객, 30일 이내에 페이지를 본 사람, 이런 형태로 여러 형태의 리타겟팅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리타겟팅 캠페인 세팅 방법은 이렇게 타겟팅 추가 및 제외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를 설정할 때 먼저 집행한 트래픽 캠페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해야 하며 직관적으로 설정하게 될 경우 잠재 고객을 잃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는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보조 인지는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할까요? 비보조 인지에 진입하게 될 경우 핵심은 소재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소재를 준비해야 하며 어떤 소재가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다양한 소재로 브랜드를 어필해야 합니다.
소재는 데이터를 통해서 업체에 맞는 소재로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해당 구간에 진입한 경우 A/B 테스트를 보다 섬세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현재 온라인 패션 업계의 소재 종류를 모아놓은 사진입니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적절하게 매치하여 설정하고 영상을 통해서도 어필하게 됩니다. 우리 업체는 어떤 제품을 파는지, 어떤 연령층 및 성별이 관심을 갖는지에 따라서 소재 구성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소구점을 찾는 것은 마케터의 역할이며 이는 경험이 풍부한 마케터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이 끝나게 되면 결국 업계 상위 브랜드에 위치하게 될 것이고 해당 구간을 최초인지 구간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 구간은 다양한 이벤트를 구성하고 이를 소재에 녹여내어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여 결국에는 브랜드 로열티 형성을 완성하는 구간입니다. 현재 온라인 패션업계 브랜드가 쉬지 않고 새로운 광고를 송출하는 이유도 결국은 브랜드 로열티 형성을 위함이며 해당 구간에서 광고를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론은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팅해야 할까요? 사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직 패션 전문 온라인 마케터의 세팅 방법을 간단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시작하게 되면 먼저 캠페인, 그리고 광고 세트, 마지막으로 광고 순으로 세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세팅을 진행하는 캠페인은 광고의 목적을 정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정확한 목적성을 갖고 세팅을 진행해야 되는 단계로 인지해 주셔야 합니다. 캠페인 설정을 진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화면은 가장 좌측에 보이는 캠페인 목표 설정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트래픽, 매출, 참여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처음 집행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트래픽 캠페인을 먼저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뒤 캠페인 이름을 먼저 세팅해 주시고 다음은 집행 현황에 따라서 A/B 테스트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드밴티지 캠페인은 예산인데 이 또한 업체가 진행하는 광고 현황에 따라서 세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캠페인 세팅을 종료하게 되면 광고 세트를 설정하게 됩니다. 광고 세트는 광고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해당 단계에서 SNS의 장점 중에 하나인 타겟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 설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마케터가 광고를 집행하며 필요에 의해서 활용되는 세팅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최적화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진행할 때는 설정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광고를 집행하며 기준치가 생기면 설정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일 예산을 설정하게 되는데 일 예산은 한 달 전체 광고 예산에 맞추어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광고 중요도에 따라서 차등 배분이 필요하며 해당 부분은 마케터가 선 배분 후 광고주의 최종 컨펌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는 마케터와 광고주가 소통을 통해서 정해야 하는 민감한 부분으로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 날짜의 경우 특정 이벤트를 기획하는 경우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령 블랙 프라이데이 소재를 소통하며 제작할 경우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기에 실행 일정을 세팅한 후 소재를 검토하는 형태로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또한 마케팅 전략에 따라 활용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NS의 꽃 타겟팅 영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위치, 연령, 성별 등의 세팅이 가능하고 상세 타겟팅에서 관심사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언어의 타겟팅 또한 가능하며 이는 해외를 겨냥한 마케팅을 진행할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리타겟팅, 제외 타겟팅, 추가 타겟팅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마케터가 집행 현황에 따라 광고주와 협의하에 세팅하게 됩니다. 해당 세팅건은 마케터의 개인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상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단입니다. 광고는 쉽게 소재와 카피를 등록하는 단계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광고를 포장하는 단계라고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소재에 따라서 카피에 따라서 광고의 노출 형태가 달라지기에 쉽게 설명드려 오프라인 매장의 간판 역할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담긴 간판을 걸어야 유입 및 전환 효율이 높아지겠죠? 광고단도 역시나 가장 먼저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계정을 연동하게 됩니다. 둘 다 연동이 안 된 경우 연동된 계정에서만 광고가 송출되게 되고 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으로 광고를 집행하기에 인스타 계정이 다른 광고주분들이 계신데 인스타는 계정 정보가 달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간단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광고를 설정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소재를 등록하게 되며 어떠한 형태의 소재를 올릴지에 대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무인지 구간에 속한 광고주분들은 슬라이드 형태의 광고를 통해서 카드뉴스형 소재를 활용하여 브랜드의 슬로건을 설명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렇듯 각 구간별 소재 전략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신 번호는 저에게 상담을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광고는 과연 끝난 것일까요? 광고를 집행하면 다양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특히 패션 업종은 다들 아시다시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빠른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면 온라인 시장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양한 업체와 협력하여 꼼꼼히 데이터를 분석한 후 결정하는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어떤 소재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더 나아가 어떤 매체를 추가해야 효율 개선이 가능한지 데이터를 통해 광고주와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22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집행한 업체들의 성과 개선 데이터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마케터를 찾으신다면 위에 연락처로 저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